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론, 시각된 산업기사, 기사 공통과목이죠.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제도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제도가 무엇이냐? 자, 제도. 자, 이 제도가 무엇이냐? 자, 또 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떤 뭔가 일을 할 때 혼자 다 하면, 내가, 아이디어도 내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집을 시공하는 것부터 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소통해야 되고, 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많은 문제. 뭐예요? 오해하고, 또 소통에 문제가 생기죠. 무슨 얘기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고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고기를 먹어봤어. 그래서 개고기를 막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개고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한 번도 개고기를 먹어보지 않았어요. 대신에 개고기 얘기는 아니야. 그냥 고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막 담백하다 얘기를 해주죠. 그럼 듣는 사람은 자기가 먹어본 고기 중에 내가 이야기한 가장 근접한 고기를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야, 내가 설명한 고기 가서 해와. 그러면 그 사람 뭘 해와요? 닭고기에 온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러겠지. 야, 내가 언제 닭고기를 했어? 개고기를 했잖아. 그랬더니 아닌데? 닭고기였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틀린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도 맞는 거예요. 나도 맞는 거죠. 단지 뭐예요? 서로 오해한 거예요. 왜? 경험이 다르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집을 짓겠다 해놓고서는 집을 짓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집을 지을 때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말로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알아듣는 것처럼 네네네 그러지만 실제로 만들게 되면 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에게 내 말에 가장 근접한 것을 만든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내 의도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아니, 나 혼자 만들면 좋아.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괜찮죠. 그땐 도면도 다 필요 없고 대충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일을 맡기고 의뢰해야 될 때는 내가 의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이제 어떤 형태를 직접 그려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거 가지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뭐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뭔가 일을 예를 들어서 집을 짓든 물건을 만들든 또는 옷을 만들든 어떤 형태를 그러니까 하나 제도를 또 스케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스케치와는 좀 다른 게 제도는 좀 더 정확한 규격과 정확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어떠한 그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해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약속, 표준을 만들고 규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스케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느냐? 우리 시험 볼 때 아이디어 스케치 하잖아요. 아이디어 스케치도 디자인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어떤 걸 목표로 하냐면은 정확한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정확한 전달이라고 해서 내 생각을 100%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최대한 뭐예요? 대화하고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오차와 오류를 쥐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내 욕심만 채우다 보면 절대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없겠죠. 그게 바로 소통이고 또 그 소통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제도다. 특히 형태를 잘 전달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그리는 제도를 우리는 도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 도면, 종이에다가 평면인 종이에다가 어떤 스케치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나누는 방법은 다양한데 용도에 따라서 어떤 용도를 목적으로 하느냐 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도면의 종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는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승인도, 견적도, 설명도, 시방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도면이라는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도 도면 쓸 수 있고요.
제품을 만들 때도 쓸 수 있고요. 옷을 만들 때도 쓸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한 것을 또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계획도라는 건 뭐예요? 미래에 뭔가 목표한 계획을 위해서 만들어낸 도면이고요. 제작도는 뭐예요? 이제 어떤 물건을 제작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면이고요. 그냥 승인도는 뭐예요? 주문도는 주문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거고요. 승인도는 뭐예요? 주문한 사람에게 승인받는 거고요. 견적 내는 거고요. 설명도는 제품에 대해서 구조, 기능,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시방서라는 것은 이제 작업하는 어떠한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 자재도 뭐 장비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놓은 하나의 책인데 뭐 그런 걸 시방서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용도에 따라 나누고요. 그 다음 내용에 따라서는 조립도, 부품도, 상세도, 배선도, 전개도, 인면도 등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요. 조립도는 말 그대로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한 거, 부품은 부품을 상세하게 설명한 거, 상세도는 상세하게 특정한 부분을 설명한 거, 배선은 전기 배선이나 기타 배선들을 설명한 거, 전개도는 입체 모양을 평면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입체적인 것을 평면으로 이렇게 해놓은 도면을 전개도라고 합니다. 자, 인면도는 우리 나중에 배울 투상도인데, 정면도, 그 다음에 배면도, 측면도, 정면에서 받느냐, 위에서 받느냐, 측면에서 받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들어낸 인면도 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도면의 종류는 용도와 내용에 따라 나누고요.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도면에 대한 성격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잘 출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그래서 이것도 도면을 그 순서대로 해 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스케치 개념에서 하는 스케치도 이것은 프리핸드에 그냥 어떠한 정확한 그 규격에 의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그런 스케치이기 때문에 프리핸드, 자유롭게 그리는 도면입니다. 그것을 켄트지에다가 제도 용지를 이용해서 처음 그리는 도면을 원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원도를 실제 그 트레이싱 페이퍼에다가 연필에 먹물로 그리는 도면을 뭐라 그래요? 사도, 사도, 원도에 그 트레이싱 페이퍼를 올려놓고 또 그려내는 걸 사도. 자, 그 사도를 여러 장 이렇게 그 복사하듯이 하는 것을 청사진도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청사진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스케치도, 원도, 사도, 청사진도 이런 것들. 그래서 도면의 종류는 이제 시험에 많이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의 용도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도면의 크기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종이는 A4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A4는 210에 얼마입니까? 297이죠?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A3, A2 이렇게 올라가고 A5 이렇게 내려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도면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4 위에가 A3면 297이 앞으로 가고요. 210이 2배가 돼요. 420이 됩니다. 그래서 A3는 얼마가 됩니까? 297에 420. 반대로 A2는 420이 앞으로 가고 얘의 2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크기가 커지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 종이를 한 번 접느냐, 두 번 접느냐, 세 번 접느냐 이거에 따라서 2절, 4절, 8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4만 암기를 해두셨다가 A3부터는 앞으로 가면서 뒤로 2배씩 한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A4, A3 이런 용지에 대한 크기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시험 볼 때 A4로 스케치해서 그림을 작업하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면이라는 것을 그릴 때 도면의 우측 하단에다가 표제란이라는 것을 표기를 합니다. 뭘 한다? 표제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도면이 어떤 도면인지에 대한 설명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도면의 번호라든가 임의의 번호를 주고 그 다음에 이름도 적어주고 날짜, 척도는 언제 뭐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 실제 크기로 했느냐, 또 투사법은 무엇이냐, 투상법을 사용했으면 삼가법을 썼는지 일가법을 썼는지, 그 다음에 책임자 성명이 누구냐, 뭐 상황 때에서 뭐 승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승인란도 있을 수 있겠죠. 요 표제란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만들 때 이 표제란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중심 마크, 중심을 표시해주는 마크라든가
윤곽선 같은 것들을 반드시 좀 사용하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제도도 하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에서 KS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KS에서도 제도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렇다면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가 있겠습니까? 용구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제도를 할 때 필요한 용구,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디자인과 학생들은 제도를 좀 해본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퍼스 아시죠? 원을 그릴 때 쓰는 컴퍼스 하나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있고 하나는 이제 연필을 달아서 돌리면 원을 그릴 때 쓰는 컴퍼스가 있고요. 디바이더는 양쪽이 다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예요? 분할하거나 이렇게 길이를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이죠. 운영자라는 것은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원호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고, 템플릿은 뭐예요? 자 안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형태가 갖춰져 있는 그런 자를 템플릿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유곡선자, 자를 막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그릴 수 있는 자유곡선자, 각을 측정하는 각도기, 먹줄펜, 오구라고 하는데 이건 뭐 까마귀 입의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오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긋거나 하는 그러한 전용 이제 그러한 도구인데, 요즘에는 이 전용 제도용 잉크펜이 있어가지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T자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루돼 있어가지고 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자 아시죠? 이거 가지고 옛날에 막 칼싸움하고 막 이랬었는데, 예. 제도 용구, 요것도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점선면 입체 이러한 이야기 했을 때 보통 선으로 그림을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선은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죠. 실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점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점세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점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실선은 말 그대로 실선이고, 점선은 점선이고요. 2점세선은 실선 사이에 점선 하나, 이런 식이고요. 2점세선은 점선이 두 개가 있고 실선이 있는 이런 선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선의 종류를 나누느냐? 제도를 할 때는요, 그 안에 다양한 모양과 형태가 그려지게 돼서 만약에 모두 실선으로만 그리게 되면 아마 구분하기 힘들고 도면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일단은 제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겠죠.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용어와 복잡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더 오류가 생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뭘 해요? 쉽게 하도록 이제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실선에서도 굵은 실선과 또 얇은 실선이 있어요. 가는 실선. 점선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보통 점선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굵은 실선은 우리 뭐예요? 보통 외형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도면을 그릴 때 이 외형적인 크기를 만들어줄 때는 보통 굵은 실선을 사용한다. 가는 실선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치를 주게 되면 여기 치수 보조선, 요 안에 이렇게 쓰는 것은 치수선, 그 위에다가 수치를 장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시선. 자, 지시선이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인출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설명을 할 때 쓰는 선. 그래서 지시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인칭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해칭선이라는 것은 이 가는 실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어떠한 그 도형의 한정된 특정 부분을 다른 부분과 이렇게 구분을 져야 될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 보통 뭐 단면도에서의 어떤 절단된 부분을 표시한다든가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해칭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주로 어떻게 가는 실선 가지고 설명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점선은 뭐예요? 우리 보통 안에다가 어떤 안 보이는 이런 식으로 안 보일 때,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이 안쪽은 어떻게 해요? 점선으로 표시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은선, 스문선이라고 합니다. 또는 파선, 떼어낸 경계 이런 것들을 표기할 때 점선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1점세선은요 중심선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형태를 그릴 때 이 형태 안에 중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선이라는 걸 사용할 때도 사용하는데, 이 옆에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거라면 이렇게 옆에다가 가상적인 이 형태를 그려주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1점세선, 가상선을 사용한다. 2점세선도 마찬가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가끔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도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척도라는 게 뭘까요? 자, 일단은 도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야 할 그 제도의 그림이 형태가 되게 클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작게 그려도 되겠죠. 그걸 우리는 축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은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배척이라고 합니다. 그냥 실제 형태 크기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실척 또는 현척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치수기법입니다. 치수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도면에다가 사용되는 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시험 문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어떤 거냐? 먼저 단위는 보통 밀리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지 않습니다. 그냥 밀리미터로 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치수선, 그 다음 인출선, 지시선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 치수는 이 치수선의 몇 미리? 1mm에서 2mm 정도 떼어서 표시한다. 항상 중앙에 표시한다. 그 다음에 가공 완성 치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측정을 하더라도 사용되는 그 수치는 뭐예요? 실제에 내가 가공하는 그 것의 완성 최종 치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아셨어요? 내가 그걸 작게 했다고 작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중앙 위쪽에 하고 가공 완성 치수, 그 정명도에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요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면 있으면 여기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항상 이거 위쪽에 이렇게 중앙에 이런 식으로 20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글자는 이렇게 정자체로 쓰되 수나 영문은 약간 15도 정도 기울여서 쓰는 것을 하고 글자는 고딕체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치와 함께 기호 같은 게 있어요. 지름을 표시하는 파이, 반지름 표시하는 R, 그 다음에 구면, 물체의 구면을 표시하는 S, 못따기, 비스미 잘라내는 부분 C, 뭐 원호의 길이, 두께 T, 정사각형은 네모,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애우고 사용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연필의 종류에 대한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도할 때 연필을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지웠다 그렸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H라는 것은요, 딱딱하면서 연한 거고요. B는 뭐예요? 묽으면서 진한 겁니다. HB는 그 중간 단계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KS에서 정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기로 뭐 한 거니까? 약속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끔 한 문제, 요즘에 최근에 와서는 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예전에는 기사에서는 좀 많이 나왔고 산업기사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지식으로 실제 제도하는 제도법, 제도 기법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제도,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도면을 그려내는 방법. 첫 번째, 평면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평면도법. 자, 이 평면도법이라는 게 뭐예요?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어떤 거냐? 평면에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기하학적 형태들,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재도 나오겠지만, 기하학적 형태. 자, 주어진 하나의 선과 선분. 그 다음에 각,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다각형 같은 이런 형태들을 어떻게 평면에다가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평면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면 배우면 이제 선 그리는 연습부터 하죠. 실선 그리기 1점, 2점, 점선 그리기 연습하고 나면 이제 평면도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선과 선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것과 B라는 곳에 가장 중심, 이 중간이 무엇이냐 한번 그려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컴파스를 가지고 A에서 놓고 찍고 B에서 놓고 찍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그려서 여기를 연결하면 중앙이다. 이런 식의 방법들.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평면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각도를 또 어떻게 한번 나눠봐라. 뭐 몇 개씩 나눠봐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원 안에 삼각형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원 안에 사각형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오각형을, 육각형을 원 안에 정다각형. 있죠? 육각, 칠각, 팔각. 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봐. 또 삼각형 안에 원을 그려봐라.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들을 어떻게 평면상에 그려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바로 보다 평면도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종류들인데,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한 문제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보고 이게 평면도법에서 뭐 각을 물어보는 건지 또는 등분을 나누는 건지 선분에서 등분을 나누는 건지 또는 어떠한 그 원 안에서 그 각을 만드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봐서 그냥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평면도법. 자, 두 번째 투상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는 최대한 정확한 모양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자, 평면도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투상도법입니다. 이 투상도법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최대한 어때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제도는 뭐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을 지을 때도 할 수 있고요, 기계를 만들 때도 가능하고요, 제품을 설계할 때도 다 제도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러한 관련 학과 학생들은 다 뭐예요? 제도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평면도법을 배우고 나면 이제 실제 투상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도면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상도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어떠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그 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앞에 내가 여기에다가 도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요 도면을. 그러면 이 도면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투상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투상면.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 투상면을 투과해서 봤을 때 정면으로 보느냐, 측면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이런 것들을 도면에다가 다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체의 어떤 위치, 크기, 형태, 모양 등을 평면상에다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투상도법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정투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투상. 자, 이 정투상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제1각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3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투상도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투상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람의 눈으로 뭔가 이 투상면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형태의 뭔가 물체를 도면을 그려야 될 때 내 앞에다 뭘 놔두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를 놓다고 보시면,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투상. 그 유리를 통과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리에 보여지는 부분을 그려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화면, 평화면, 측화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정투상에서. 그래가지고요, 일단 이 평면에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입화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입화면,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면, 여기를 측화면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입화면은 뭐냐 그러면 정면이에요, 정면. 그래서 정면에서 보는 그런 면이고, 그러니까 좌우가 같은 개념이고, 그다음 평화면이라는 것은 위아래가 같은 거. 측화면은 이 측면에서 보는 거. 그래서 여기 생기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제1면각이라고 하고, 여기 2면각, 3면각, 4면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정면에서 보느냐, 측면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뭐 정면도는 정면에서 보는 건 정면도, 그다음에 우측면도, 좌측면도, 뭐 평면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각법과 2각법은요. 일단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3각법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그 118페이지 보면은 1번이 1각법, 밑에도 3각법인데 1각법이라고 교재에 되어 있을 때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의 눈이 실제 투상면,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직접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보여지는 그대로 좌우 상하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라보는 걸 뭐라 그래요? 정면도.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보는 거 뭐라고 합니까? 평면도. 아래에서 바라보는 거 저면도. 우측에서 바라보는 건 우측면도. 좌측에서 바라보는 건 좌측면도.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배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일각법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투사면이 아니라 물체를 보고 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뒤쪽 면에 투사면을 이쪽에다 놔두는 거예요. 투상면을. 삼각법은 눈 앞에 놓고 보는 것이고요. 일각법은 뭐예요? 물체의 뒤쪽에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각법과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측면도는 좌측면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일각법은 삼각법과는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투사면이 삼각법은 내 앞에 있어요. 보는 사람의 앞에 있고 그 다음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를 가지고 앞에서 보면 정면도, 그 유리를 위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평면도가 되겠죠. 그럼 고개 유리에 보여지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도면에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상된 이런 투상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내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투상도법이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정투상법에는 삼각법과 일각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투상 외에 정투상은 그대로 각을 직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추측투상이라는 게 있어요. 추측투상. 자,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추측투상은 뭐냐? 자, 등각투상, 부등각투상이라는 게 있는데 정면, 그 다음에 평면, 측면 요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려낸 투상도예요. 자, 그래서 교재를 보게 되면 정면도도 보이고요. 평면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측면도도 보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각도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등각이라는 게 뭐예요? 같다라는 거 각이. 그래서 보통 내 구 안에 있는 360도를 나눠서 120도, 120도, 120도 표시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우리 교재를 보면은 그 모서리는 30도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30도, 그죠? 요 안에는 120도씩 돌렸잖아요. 그래서 120도, 30도 이렇게 나오면 아 등각투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부등각이라는 것은 각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안에 내면의 각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30도, 45도, 60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면, 평면, 측면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준 게 뭐예요? 부등각투상도. 요 두 가지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법이 많이 나오고 등각투상도는 각도가 120도다. 안에가 같은 120도. 그리고 부등각은 각도가 30도, 45도, 60도.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등각투상법에서는 표고투상이 많이 나옵니다. 표고투상은 뭐냐? 등고선 그릴 때 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도면을 뭐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지금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문항수에 비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도의 어떤 기본 표준을 배웠고 약속들을 배웠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내는가? 일단 제도의 가장 기본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쉽게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평면도법은 선분이나 각, 정다각형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려내는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또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투상도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면, 평면, 측면 이런 것들을 어떤 투상면을 통해서 바라봐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다 묘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투상도법이라고 하고 정투상에는 일각과 삼각법이 있고 추측투상이 있는데 거기에 등각투상과 부등각 각이 같다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등각투상도는 이제 표고투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등고선 그릴 때 쓴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투시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투시도법. 자, 투시도법의 가장 기본적인 왜 이게 필요하느냐? 투상도법보다 한 단계 더 나아진 게 뭘까요? 평면에다가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이제 투상도법이라고 한다면 투시도는 뭐냐?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원근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기하학적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과거에 예술가들이 많이 사용한 그런 원근감을 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투시도법은 뭐냐 그러면 실제 원근감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실제 거리감이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점이라는 개념인데 그 소점이 몇 개냐, 점이 몇 개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점이 한 개냐. 자, 그래서 점을 우리 예전에 미술 시간에 점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길이 이렇게 멀리서 오는 것처럼 나무에 나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점 하나를 놓고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원근감, 거리감이 느껴지게 하는 이건 일점투시라고 합니다. 점이 한가하기 때문에 일점투시 또는 평행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점이 양쪽에 있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점투시도라고 합니다. 점이 3개가 있는 걸 3점투시도라고 그래서 높이까지 생각할 때는 3점투시도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투시도법이란 원근감, 기하학적 원근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점이 몇 개냐? 그 점을 뭐라고 한다? 소실점이라고 한다. 소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점이 한 개 있는 것은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그리고 1점 투시는 평행 투시, 2점은 유각, 3점은 조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투시도법이라는 건 이게 다양한 선을 연결하게 되는데 그 선을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기하학적 용어라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표기하느냐? E라고 해요. 그래서 I 포인트 우리 교재 나와 있죠. 이 포인트 시점이라고 해서 물체를 보는 사람의 눈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SP라고 그래서요. 스탠딩 포인트 그래가지고 관찰자가 서 있는 그 위치를 우리는 SP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 PP Picture Frame이라서 화면입니다. 지표면에 그 수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화면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는 PP라고 얘기합니다. 그 화면과 지면이 만나는 그 선을 Ground Line, 그래서 기선. 그 다음 HL, VL, FL, VP, MP, CV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투시도에서 사용하는 기하학적 용어가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암기할 때는 이게 뭐예요? 약자잖아요. 그죠? VP, FP 이런 것들, FL 이런 것들 뭐예요? 다 약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도에 관련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보면 디자인 관리 그래서 기업과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 정책 개념, 디자인 경영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시각 디자인 실무 이론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각 디자인 이론에 관련해서는 제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각 디자인 논 과목은 뭐예요?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스타일을 만드는 일만 하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자이너는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 인간을 위한 어떠한 행복, 인간들을 위한 뭔가를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어떠한 계획, 그 안에는 기획과 기능을 위한 모든 행위를 우리는 디자이너. 그래서 디자이너의 역할이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제 디자인에 대한 이론은 대부분이 어떤 기획 개념보다는 형태적 개념의 지식 체계가 많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 이론에서도 우리가 형태 관련한 지식 체계와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들을 전달하고 할 때 필요한 아이디어 스케치.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미술학원에서 배우지만 우리는 이제 제도 개념으로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개념을 배운 거죠. 왜? 시험 볼 때도 우리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 거의 제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시각 디자인 이론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시각 디자인 실무, 실제 이제 시각 디자인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정책 개념도 좀 거기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실무에 많이 사용되고 시험에 보는 게 바로 광고학입니다. 광고 쪽. 그래서 이제 기사 시험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공통 과목인데 이제 조형심리학과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학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기사는 그리고 산업기사는 시각 디자인 실무로 배우게 되는데 그 실무 안에서 광고학과 그 다음에 조형심리학의 내용도 같이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한 파트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뭐 해야 됩니까? 시험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기출문제 풀어보고 틀린 거 찾아보고 하면서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